시간입니다. 실내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징벌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네요. 징벌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적 처분으로서 이제 형사처분이다. 형사처분이 아니죠. 빨간 줄이 안 가요. 이건 전과가 안 남는 거기 때문에 행정처분입니다. 질서벌로서 1번 아웃. 자, 자신의 요구, 빨간 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를 관찰을 보고 자해하는 경우 징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징벌위원회 위원이 재척사유에 해당할 때는 벤치 사유에 해당하는데 벤치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4번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냐면 남은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왜? 뉘우치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뉘우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징벌에 대한 좀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교도장은 수용 목적을 달성해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거듭 부과할 수 있다. 경고는 안 돼요. 경고는 동일한 행위에 더 일사부재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금치를 제한 다른 종류의 징벌을 함께 집행할 수 없다는 있습니다. 금치를 제한 금치는 함께 징벌할 수 없고요. 같은 종류의 징벌은 짧은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긴 것부터 하게 됩니다. 징벌위원회가 이제 유예를 할 수 있죠. 유예할 때 아이유죠. 아이유. 2에서 6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거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징벌위원회는 의결과 유예 두 가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소장이 하게 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이란 문제네요. 징벌은 동일한 행위도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맞죠? 네. 일사부재리.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징벌을 부과하는 2년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 광주에서 전주로 넘어갔는데 과거 광주에서 한 2년 전에 있었던 행위가 됐을 때 이건 징벌 부과 사유를 있다도 징벌 부과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게 이빨을 부러뜨리면 형벌 부과 사유면 형벌은 부과할 수가 있어요. 징벌의 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2에서 6까지 허용이 됩니다. 자, 징벌의 면제와 일시정지 허용되죠. 면제라는 건 뉘우치면 되고요. 일시정지는 아팠을 때 잠깐 정지시키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0일 작업정지. 이 말이 안 되죠.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5에서 7이고 외부에는 3명 이상이고 외부인에 1명이 있어야지 출발할 수가 있어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징벌 대상자를 조사 기간을 분리해서 수용할 수 있다. 위해를 가하거나 증거 인멸했을 때는 10일에서 17일까지 분리할 수가 있고요.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치료운동 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30일은 함께 부과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징벌 종류들을 쭉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징벌 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설의 장은 징벌위원회 회부, 징벌 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및 통고, 징벌의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조사 종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훈계예요. 경고가 아니라 경고는 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조사를 했어요. 10일에서 17일 동안 징벌위 회부에서 제대로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다음부터 혼난다. 그 다음에 이제 회부 보류라는 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결정적 증언을 할 사람이 몸이 아파하고 말을 못하고 있다. 조사 종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금치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에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이송기간 동안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즉 30 시리즈 같은 건 계속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지 그렇죠? 근로봉사라든지 삭감 이 세 가지는 계속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징벌 대상에 대해서 조사할 최대 기간은 10에서 17일. 그래서 10일 더하기 7일 더하니까 17일.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2년이 끝났으니까 부과할 수가 없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용자가 징벌을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징벌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어요. 경고는 경고 근거를 못하니까. 그래서 30일짜리면 45일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항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의심하는 이유가 있는 수용자 증거를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하나요. 위해를 가하는 경우나 증거 인멸일 때 17일 분리할 수가 있다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하나요가 틀린 거예요.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견하는데 행위 동기, 정황, 조정 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에서 유예할 수가 있죠. 징벌위원회는 5에서 7.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수임자가 됩니다. 학폭하고 비슷하죠. 소장이 아니라 소장의 다음 수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율심사위원회나 분류처위는 소장이 하지만 이건 소장의 다음 수임자가 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치 처분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됩니다. 당연히 이제 30시리즈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운동 빼고는 다 부과됩니다. 2항 소장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 우려가 있을 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효는 전면할 수 있다. 전면 제한은 안 되죠. 우리 판례 태도를 통해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 이상은 1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전면 제한이 틀린 답이고 3항 소장 금지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로 하여금 사전에 건강을 확인하고요. 중간에도 확인하고 끝날 때도 확인하게 돼 있어요. 4번 소장 금지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 집행을 위해서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수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금지를 제한 나머지는 별도의 거실에 운영할 수가 있는데 금지는 무조건 독방에 가두게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현행 법령에 따른 징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사 법령에 저촉되거나 금지 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 소지, 은닉,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라는 자에는 30 금지에 해당한다. 이거 다 외우실 거 그런가 보다 하세요. 형사 법령 저촉은 30 이하입니다. 오케이. 다른 수용자의 교사여 징벌 대상에 하기 안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동일하게 처벌하게 돼요. 동일하게. 2분의 1까지 강경할 수 있는 경우는 방조하는 행위죠. 방조하는 행위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방조도 2분의 1 할 수 있다죠. 교사는 동일하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시키는 거. 3번 징벌이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자, 징벌이죠. 징벌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1을 45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한 징벌 대상자가 분리수용사에 해당하면 적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실효운동, 작업, 교육, 훈련, 공동회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부분에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에 있어서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징벌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찰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 자효상자 징벌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용자가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는 3실의 실효운동 정지와 3의 금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13, 14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징벌위원회 수용자에 대해서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 동기, 정황, 교정, 성정,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소장은 틀렸죠. 징벌의 유예는 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틀린 겁니다. 소장. 그 다음에 교도소장의 징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법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않으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일정한 기간에서 실효시킬 수 있죠. 누구의? 법무부 장관의 뭘 받아요? 법무장관의 이제 승인을 받아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장관 승인이 중간에 생략은 되지만 상대적으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실효이죠.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 다른 수용자의 징벌 대상을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소장의 10일의 금지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어 주는 양호하고 법장 승인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요거는 맞습니다. 1년 6개월. 왜냐면 자 보세요. 21일부터 30일까지는 2년 6개월이 돼야 실효가 됩니다.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16일에서부터 20일까지는 뭐예요? 20일까지는 2년. 그 다음에 뭡니까? 10일에서부터 15일까지는 몇 년? 1년 6개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 9일 이하는 1년입니다. 1년.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작업자금 상감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3개월까지는 2년, 그죠? 예, 그 다음에 2개월은 뭐야? 1년 6개월. 1개월 작업상은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를 하여금 징벌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보세요. 등등 있죠.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 교도관이 합니다. 심리상담은 교도관. 심리학과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가 심리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심리를 공부한 교도관이 합니다. 소장은 징벌 집행 중에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징벌행위를 하면 한다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별표 치고 징벌 대상이 하는 게 아니라 징벌이 결정나야 돼. 그래서 징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징벌이 결정돼. 징벌이 부과돼. 징벌 대상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무죄 추정이니까 끝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징벌은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할까요? 여기까지가 2년인데 2년입니다. 답은 1번. 네. 수용자가 30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실현 등을 제한하는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징벌에는 징벌을 의견하는 때 행위 동기 및 정황 등등등 사정을 고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2에서 6개월. 이렇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 형벌은 가능한데 징벌은 부과할 수가 없어요. 12번 보겠습니다.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판례를 하는 거죠.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냥 판례는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판례를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만하면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자, 1번 수용자에 대한 절대적 운동금지는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해줘야 돼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도록 그 수당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의 조롱과 가치인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아니할 자를 포함한 신체를 침해했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에 근거에 위임 없이 제한하고 있고 일체의 집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오버다. 최소한의 집필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했어요.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 유보, 근거에 없다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이건 눈 대신 CCTV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CCTV가 눈을 대신하는 현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건 허용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은 일종의 질서벌로서 형법에 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징벌을 받으니 형사처벌을 받아 일사부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징벌 대신 형벌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벌하고 형벌 같이 부과해도 된다는 얘기고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형벌 집행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1하 소장은 30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행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행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줘야죠. 수용자의 징벌 대상에 한 조사기간 그래서 10일로 하고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1회나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7일이죠. 17일. 사망. 소장은 징벌이나 그 밖에 징벌이나 질병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를 정지한 다음 날부터 전날까지죠. 다음 날부터 전날까지. 이거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거 패턴 지부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전.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기간이 안 됐어. 2년 6개월이 안 됐어도 분류천회에서 성적을 매기니까 법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임의로 할 수 없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상벌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징벌사가 발생하면부터 몇 년이 지나면 이를 그렇죠. 2년이죠. 답은 2년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늘 나오죠. 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수용자는 소장 표점이 가족 만화의 집, 그래서 응급하게 사람을 구조했다든지 도주했다든지 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을 세웠다든지 모범을 보였다든지 창의적 제안을 했을 때는 가족 만남의 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장 금치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원래 금치는 무조건 독방인데 다른 것들 텔레비전 시청 제한을 하려니까 얘만 텔레비 못 보게 할 수가 없죠. 홍보실에서. 그래서 징벌에 수용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야. 여기 조심하시고 수용자의 징벌 대상에 대한 조사기간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날까지를 말하며 10일 이내로 하나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안에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일 플러스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5번 보겠습니다. 자, 현행법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장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자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가 있으나 교육 대상자의 작업 또는 직업훈련 등은 면제할 수 없다. 이거는 두 가지 면제할 수가 있어요. 왜 면제를 해야 되냐면 면제한다는 거예요. 왜 면제한다면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면제하는 거예요. 수용자와 소년 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이 특히 필요한 23세가 되기 전까지 즉 김천이 22세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맞죠. 3번 소장한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사용확정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용확정자는요 작업만 신청이고요 교육 교환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결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청이지만 작업만 빼고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교환은.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여성교도관 원칙은 여성교도관이 해야 돼. 이게 신체검사나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은 남자가 할 수도 있어요. 남자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답은 2번이고.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자 외국어 교육 대상자가 교육시를 위해서 어학 학습 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네. 자, 외국어 교육은 이제 교도관의 일, 외교야 외교. 네. 분류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랩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방송통신 대학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용자는 개완 1까지요. 대학은 일반까지만 들어갑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기업과 니은이 들어가야 됩니까? 맞죠? 그럼 기업과 니은이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네요. 미음만 확인하면 되네요. 소장은 수용자 외부 교육에 위탁하여 외부에서 할 수 있다. 외부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디귿 리을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미결 수용자의 교육은 교육 밖에서 안 돼요. 미결 수용자나 사용 확정자는요. 밖에서는 못해요. 안에서만 합니다. 현행법상 독학엔 학위 과정은 공적인 수용자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독학사, 대학교,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대학 위탁교육, 고등학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걸 외우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냥 다 들어간다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다. 1번. 17번 보도록 하죠. 수용자에 대한 현행 교육 과정을 모두 거는, 자, 모두죠. 제가 뭐라 했어요? 안 들어가는 게 없다 그랬죠?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가 처행하는 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소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은 교육 대상자라고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교육이 되잖아요. 다름이 이송하게 되면 교육을 못 받잖아. 아프지 않는 이상은. 소장은 교육 대상의 질병, 부담, 거북이, 부득이한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일시 중지해야 되겠죠. 감기 걸렸을 때는 중지합니다. 세 번째,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은 뭐 해야 돼요?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해야 돼요. 의무교육이니까. 원래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은 해야 되거든요. 중학교까지 맞춰야 된다. 소장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자, 비용 나왔죠. 비용 나오면 무조건 본인 부담이죠. 그래서 틀렸죠.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 됩니다. 19번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가 처행하는 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인정하는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재수예요. 재수. 네, 맞습니다. 재수. 소장은 교육 대상의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는 선발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음번에 또 기수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 대상의 수용자 하나여 면제한다가 아니라 모든 교육을 하는 사람은 작업을 면제하게 돼서 모두 면제예요. 하나여가 아니라 소장은 집행하기가 1년인 수용자가 학사고 싶어하는 교육을 신청할 때도 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가 있다. 어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돼. 사무치게 공부하고 싶어야 돼. 그 다음에 집행형기가 2년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학사고시를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갖고는 안 돼요. 중요합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신청에서 수용자 갖춰야 될 독학사죠. 독학사는 경비처우과 관련이 없어요. 왜? 독학에 공부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예요? 1번이네요. 모두가 다 되니까.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겠죠. 독학사가 되려면. 집행하기가 2년 이상일 것. 2년 있어야지 독학사 딸당을 했잖아요. 사무치게 공부하니까 무기는 7년이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또 21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